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PS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진혁입니다. 오늘은 타임시리즈 어나리시스에 관한 논문 두 편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임시리즈 어나리시스에 대해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고 두 편의 논문 각각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본 세미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타임시리즈 어나리시스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특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된 값들의 연속적인 집합을 의미하며 본 장표에서 보이시듯이 네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컴포넌트는 추세, 계절성, 주기성, 비규칙성으로 시계열 분석을 진행할 때 이 네 가지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모델링을 수행하여야 의미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시계열의 특성을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포착하고 이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은 어떤 플로우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본 시계열 데이터가 딥러닝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딥러닝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표현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부르고 해당 과정을 통해 추출된 표현을 활용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Forecasting, Imputation, Anomaly Detection, Classification 등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과정을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라고 하며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중간 단계인 Representation Learning이 잘 수행되어야 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방법론을 새롭게 제안한 두 가지 논문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모던 TCN이라는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CNN 아키텍처를 현대에 보면 어떨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논문입니다. 이 같은 질문의 배경에는 최근 시계열 분석 분야에서 트랜스포머 그리고 MLP 기반 모델이 급부상하면서 전통적인 CNN 기반의 모델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의 이유로 CNN 모델의 제한된 Receptive Field 문제와 Cross Variable Dependency를 포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CNN 구조의 한계점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전통적인 CNN 아키텍처인 TCN을 현대화하면서 다양한 시계열 분야 분석 태스크에서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했고 이 결과로 모던 TCN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장표부터는 모던 TCN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백그라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컨볼루션 연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화면의 왼쪽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탠다드 컨볼루션은 기본적인 컨볼루션 연산 방식으로서 각각의 컨볼루션 필터에 의해 필터 개수만큼 피처 맵이 생성되는 연산 과정이 수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룹 컨볼루션은 인풋 채널을 그룹지어서 해당 그룹 내에서만 컨볼루션 연산이 수행되도록 조정한 연산 방법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이 합쳐진 연산 방식인데 컨볼루션 연산의 경량화를 위해 제안된 연산 방식입니다.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은 각 채널별로 피처 맵이 계산되는 방식이며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은 이러한 채널별 피처 맵을 한 개의 피처 맵으로 합치는 연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Effective Receptive Field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은 간단히 얘기하면 데이터에서 실제로 모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입력 범위를 뜻하는 말인데 이러한 ERF가 증가하게 되면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모델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NN을 시계열 분석에 활용하고자 할 때 트랜스포머와 MLP 기반 모델보다 성능이 낮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ERF의 한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극복하고자 레이어를 깊게 쌓고 모델을 복잡하게 만드는 등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모던 TCN 논문에서 현대화를 진행하는 대상이 되는 TCN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TCN은 두 가지 연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선 Dilated Convolution은 Receptive Field를 늘리고 연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D만큼의 인풋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의 간격을 뛰어넘음으로써 리셉티브 필드를 확장하고 연산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산 방식입니다. 또한 커설 컨볼루션은 인과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CNN에서는 출력이 현재 및 미래 시점의 입력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데이터를 참조하는 인과적인 관점에서 맞지 않는 연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쪽 하단의 그림처럼 레이어를 거치면서 과거 데이터만을 참조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TCN은 다이내틱 컨볼루션과 커설 컨볼루션 구조를 통해서 리셉티브 필드를 늘리고 인과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시계열에 존재하는 시간적 종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TCN의 다이내틱 컨볼루션처럼 리셉티브 필드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복잡도를 늘리는 방식을 지향하기 때문에 모델 복잡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리셉티브 필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두 가지 방법을 예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SCINet과 MICN 모델이 모델 복잡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된 연구인데 먼저 SCINet은 TCN의 커서 컨볼루션의 아이디어를 제거하고 시퀀스를 홀 짝으로 나누는 과정과 이를 인터랙션하는 과정을 통해서 템포럴 디펜던시를 포착하고자 한 모델이고 MICN은 시계열의 로컬한 특성과 글로벌한 특성의 상관관계를 결합하기 위해 멀티스케일을 참조할 수 있는 컨볼루션 구조를 제안한 모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된 연구도 존재함에도 좀 더 단순하고 현대적으로 CNN 아키텍처를 모더나이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던 TCN의 메소덜러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논문에서 컨버넥스트에서 제안된 모던 컨볼루션 블럭에 영감을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컨버넥스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버넥스트는 비전 트랜스포머의 성능을 따라잡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컨볼루션 블럭을 재설계하는 것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그림에서 모던 컨볼루션 블럭이라는 것이 이 컨버넥스트에서 제안된 구조가 되겠는데 해당 구조가 트랜스포머 블럭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된 컨볼루션 블럭의 각 구성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버넥스트의 컨볼루션 블럭은 앞서 설명드린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의 연산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DW 컨브와 컨브 FF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각각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모듈, FFN 모듈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부르는 DW 컨브는 각 채널별 시간 정보를 학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컨브 FFN은 데이터 내의 피처를 학습하기 위해 히든 채널이 인풋 채널보다 R배 큰 구조를 띠는 인버티드 바틀렛 구조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 수정을 통해서 컨버넥스트는 VIT와 유사한 성능을 도출하였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모던 TCN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TCN 구조를 현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던 TCN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데이터의 플로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원본 시계열 데이터를 모델에 넣을 때 형태부터 고민했는데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컴퓨터 비전에서는 RGB 채널을 D차원을 가진 벡터로 뭉뚱그려서 인베딩을 하게 되는데 시계열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시계열 변수 간 차이는 RGB 채널 간의 차이보다 큰 점, 그리고 변수 차원을 배제하게 되어서 크로스 베리어블 디펜던시를 추후에 추가로 연구할 수 없게 되는 점, 이 두 가지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 논문의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베리어블 인디펜던트 인베딩을 패치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아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먼저 M개의 채널과 L만큼의 길이를 가진 인풋 원본 시계열 데이터에 차원을 한 개 추가해준 뒤에 L만큼의 길이를 N개의 패치화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패치화를 진행한 다음 각각의 패치를 D차원으로 인베딩하게 되면 총 M 곱하기 D 곱하기 N 차원의 인베딩 벡터가 만들어지고 이를 모던 TCN 블럭의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M개의 채널에 독립된 임베딩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던 TCN 블럭을 거치게 되는데, 모던 TCN 블럭은 컨브넥스트 구조를 기반으로 TCN을 현대화한 구조이며 도식화한 형태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컨브넥스트의 DW 컨브와 컨브 FFN의 연산 방식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현대화를 진행했는데, DW 컨브를 먼저 설명 들어보자면, DW 컨브에서는 원래 템포럴 디펜던시와 베리어블 디펜던시를 모두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하지만 이를 동시에 학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저자들은 베리어블 디펜던시를 포착하는 부분을 빼서 각 단일 변수의 템포럴 디펜던시만을 독립적으로 학습하도록 DW 컨브를 수정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DW 컨브의 그룹 수를 n 곱하기 d개로 설정을 해서 n 차원상의 정보, 즉 시간 차원 간의 정보만을 혼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ERF를 확대하기 위해서 커널 사이즈를 크게 설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다음으로 컨브 FFN에서 수정된 사항을 설명드릴 텐데, 앞서 DW 컨브에서 Variable Dependency를 포착하는 것을 수정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컨브 FFN에서 피처와 베리어블에 대한 정보를 혼합하여야지만 의미 있는 시계열 분석이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컴퓨터 비전에서는 차원을 D차원으로 뭉뚱그려서 임베딩하는 것처럼 단순히 차원을 합쳐서 이것을 동시에 학습하게 되면 높은 계산 복잡성과 나쁜 성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일 컨브 FFN을 1과 2로 분리하고 각각 피처의 레프레젠테이션과 크로스 베리어블 디펜던시를 포착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DW 컨브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룹 컨볼루션 연산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DW 컨브와 컨브 FFN의 연산 방식을 수정한 모던 TCN 블럭은 시계열 데이터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한된 모던 TCN 블럭에 대해 설명 마치겠고, 제한 방법론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파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던 TCN은 롱텀 포캐스팅, 숏텀 포캐스팅, 임퓨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어너멀리 디텍션 총 5가지 태스크에서 일관된 소타 성능을 달성하며 더 높은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효율성 부분에서도 다른 트랜스포머 및 MLP 기반 모델에 비해서 우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태스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롱텀 포캐스팅에서 9가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제한된 모던 TCN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CNN 구조를 복잡하게 변형한 모델인 MICN, SCINet 등의 기존 모델을 큰 격차로 뛰어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다음은 임퓨테이션 태스크의 실험 결과인데, 임퓨테이션은 결측값을 채우는 태스크로 이로 인해 시계열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태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제한 모델이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패치TST, D리니어 등의 최신 모델은 각 변수를 독립적으로 취급하는 채널 인디펜던스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시계열의 크로스 베리어블 디펜던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퓨테이션 성능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치TST와 D리니어 등의 방법론은 포캐스팅을 위해 제한된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 자체의 하자라고 보기보다는 임퓨테이션 태스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수 간의 관계도 반영해 주어야 한다라고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래시피케이션과 어너멀리 디텍션 태스크에 대한 실험인데, 두 태스크에서도 제한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어너멀리 디텍션 실험에서 타임스넷 모델의 결과가 제한 모델의 방법과 유사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자면, 타임스넷보다 제한 모델이 에포크당 학습 시간을 57.3% 절약하였으므로 성능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제한 모델인 모던 TCN이 우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ERF에 관해 제한 모델이 넓은 ERF를 가진다는 점을 검증한 실험인데, 원래 전통적인 CNN 모델에서는 레이어를 깊게 쌓음으로써 ERF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계산 복잡도 측면의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CNN의 구조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 복잡도 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ERF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활성화된 포인트가 많은 것이 ERF가 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한 모델이 레이어를 한 개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커널 사이즈를 늘렸을 때 가장 ERF가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ERF를 확대하기 위해 복잡한 구조를 채택한 SCINet과 MICN에 비해서도 큰 ERF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던 TCN은 시계열에서 컨볼루션의 약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표현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구조에 대한 어벌레이션 스터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장표의 표를 살펴보시면 롱텀 포캐스팅 태스크를 기준으로 성능을 평가하였고, 패치화를 통한 변수 차원 분리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성능 하락폭이 가장 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크로스 베리어블 디펜던시를 적절하게 반영해주는 것이 표현 추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컴본 FFN을 1과 2로 분리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로 성능 하락폭이 컸는데,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듈의 분리의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을 정리를 해보자면, 해당 논문은 최근 관심도가 떨어졌던 CNN 기반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시계열 분석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전통적인 TCN 블럭을 현대화해서 성능을 향상시켰고, 다양한 태스크에서 광범위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최신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과 대등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효율적인 학습을 보장하였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계기로 CNN 기반의 다양한 모델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바로 다음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리미드 포머는 시계열 데이터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기를 반영한 표현을 추출하는 것에 방점을 둔 논문입니다. 네, 본 논문은 타임스넷과 피라포머 이 두 가지 논문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타임스넷에서는 주기를 기준으로 1D 타임 시리즈를 각각의 주기로 쪼개는 방식을, 그리고 피라포머에서는 피라미딕 스트럭처를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집어넣는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논문이 영감을 받은 두 선행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타임스넷은 시계열의 멀티페리오딕시티와 멀티페리오딕시티에 의해 발생하는 주기 내 그리고 주기 간의 베리에이션을 반영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멀티페리오딕시티는 데이터가 서로 다른 시간 스케일에서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주기는 주기 간의 베리에이션이 존재하고 같은 주기 내에서라도 베리에이션이 존재한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타임즈넷에서는 이를 모델의 표현을 추출하는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1D 타임 시리즈를 2D 텐서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1D 타임 시리즈를 2D 텐서로 변환할 때 시계열에 존재하는 주기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주기를 구분짓기 위해서 FFT 변환을 사용해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탑 K개의 페리어드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K개의 페리어드에 따라 원본 시계열 데이터를 쪼갠 다음에 아래 그림처럼 2D 텐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환된 2D 텐서를 CNN 백본에 인풋하게 되고, 인터페리어드 베리에이션과 인트라페리어드 베리에이션을 모두 고려한 표현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피라포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라포머는 다양한 스케일을 가진 컨볼루션 필터를 활용해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구축합니다. 이 피라포머는 이러한 피라미딕 스트럭처를 통해서 시간 및 공간적 복잡도를 크게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두 번째 논문에서 제안된 페리미드 포머는 타임즈넷과 피라포머의 아이디어를 조합하여 제안된 모델이며, 다음 장표부터는 페리미드 포머의 연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본 장표는 페리미드 포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나타낸 것이고, 본 논문 역시 타임 시리즈 어널시스 연구이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리컨스트럭션 태스크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두 가지 전략으로 모두가 나뉘어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전략에서 추출된 표현을 활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수행이 된다 라고 이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페리미드 포머의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본 시계열을 피라미드 구조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환하는 과정은 앞서 설명드렸던 타임스냅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시계열 데이터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기를 활용해서 원본 시계열을 분리한 뒤에 각 페리어드마다 쪼개진 패치를 피라미드 형태로 각 만들고, 이 피라미드의 각 노드로 이 패치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주기에 해당하는 패치를 피라미드 형태로 스택하게 되고 최종적인 형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피라미드 구조에서 각 패치 간의 관계를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를 Inclusion Relationship이라고 논문에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릴레이션십은 시계열 데이터에 존재하는 주기성에 의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주기 위함입니다. 해당 인디케이터는 타임축 상에서 인덱스가 겹치는 패치를 1, 아닌 것을 0으로 표시하게 되며, 동일한 레벨의 주기를 가진 패치는 모두 1로 표시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레벨은 트리에서의 레벨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피라미드 구조는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패치는 각각의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길이를 패딩과 프로젝션을 통해서 맞춰주게 됩니다. 이 과정이 수행된 다음에 인디케이터에 의해서 정의된 인클루전 릴레이션십에 의해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 수행이 됩니다. 이는 모든 패치 간의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패치의 끼리만을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게 해서 불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줄이고 연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포머 블럭을 거쳐서 시계열 데이터의 주기성을 반영한 표현이 추출되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인베딩 벡터 형태로 표현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포캐스팅이나 임퓨테이션 등과 같은 원본 시계열의 형태가 필요한 태스크를 위해서 설계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주기적 구성 요소를 서로 다른 레벨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프로젝션과 민풀링을 수행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분이 필요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할 때만 활성화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페리미드 포머의 전반적인 연산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을 본 장표에 넣었으며, 해당 장표를 이해하게 되면 페리미드 포머를 잘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논문을 이해할 때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파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모던 TCN 논문과 마찬가지로 5가지 대표적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대상으로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할 점은 해당 논문에서는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MLP 기반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도 비교 모델에 추가했는데, 이를 통해서 실험의 신뢰도를 높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각 태스크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롱텀 포캐스팅 태스크에서 제한 모델은 GPT를 기반으로 한 GPT-4TS 모델을 능가하는 성능을 도출하였으며,
포캐스팅에서 현재 소타를 기록하고 있는 타임 LLM에 근접한 성능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일부 데이터셋에서는 타임 LLM에 뒤처지는 성능을 기록했지만 제한 모델이 계산 복잡도가 훨씬 낮은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퓨테이션 태스크의 경우에 ETT 데이터셋에서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의 이유로 논문의 저자들은 ETT 데이터셋의 명확한 주기적 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 시계열의 주기성을 반영하고자 했던 연구인 타임스넷의 결과에서는 ETT 데이터셋에서 좋은 것을 미뤄볼 때 이 제안 논문 역시 채널 인디펜던스 개념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크로스 베리어블 디펜던시를 반영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ETT 데이터셋의 임퓨테이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어너멀리 디텍션 결과 부분인데, GPT-4TS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성능을 기록했지만 특정 데이터셋에서는 성능 격차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데이터셋에 바이너리 이벤트 데이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논문의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너리 이벤트 데이터는 데이터가 가지는 값이 두 가지밖에 없는 변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주기적인 특성 파악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피처워크로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살펴보시면 타임 인덱스가 겹치는 패치 간의 셀프 어텐션만을 계산하게 해주는 PPAM 모듈이 없어도 피라포머보다 높은 성능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컨버레이션 필터를 활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멀티스케일로 분석하고자 했던 피라포머에 비해서 주기적인 특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한 제한 모델인 페리미드 포머가 시계열 데이터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추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태스크를 위해 고안된 피처 플로우 어그리게이션 모듈을 뺀 구조에서 성능 하락폭이 가장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시계열 데이터 형태를 복원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모델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을 요약 정리하면서 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리미드 포머는 다양한 주기 간의 포함 관계를 활용한 표현 추출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원본 시계열을 서로 다른 주기로 분할하였습니다. 이렇게 분할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포함 관계가 존재하는 패치별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주기성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험 부분에서 광범위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5가지 태스크에서 제한 모델이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지만, 주기적인 특성이 뚜렷하지 않는 데이터셋에 이를 적용하게 되면 성능 하락이 관찰된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해당 논문은 타임스넷과 피라포머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모델을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리미드 포머는 채널 인디펜던스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수정하여서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피처워크로 진행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세미나에서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를 위해 새로운 구조를 제안한 모던 티시 그리고 페리미드 포머 두 가지 논문을 소개드렸습니다. 최근에 시계열 분석 분야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모든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양한 모델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준비한 세미나이오니, 본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각자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이번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